매집 과정에서 세력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세력은 저가에서 매집을 해서 고가에서 물량을 팔고 넘어간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시장에서 행해지는 방법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을 했다가 급등시킨 이후에 고점에서 물량을 이제 소화시킨다고 그러죠. 물량을 넘기고 걔네들은 빠져나가고 개인들은 물량을 받아주고 세력들은 빠져나가는 형식을 보이는데, 보여지는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자리는 뭐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상한가를 빵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상승을 했었다면 분명히 여기에 따르는 그게 따르는 당연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치고요.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 자,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눌렀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대부분인데, 테마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잖아요. 대장주가 있고 이제 후발주가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후발주 경우가 많아요. 대장주랑 1등주 같은 경우는 눌림을 약하게 주고 바로 또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고 고점에서 트레이딩을 했겠죠. 이렇게. 여기서 충분하게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고 상승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위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개인들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주포들도 여기에서 계속 물량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박스권에서 트레이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포 물량은 아니어도 개인들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복적인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저점에서 고점 매도만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특히 이 구간부터는 개인들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을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는 이 종목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상승을 뽑았고 박스권을 줬고 행보를 했고 여기서 또 상승이 나와야 되겠다. 강하게 상한가 한 번 정도 N자형 목표치만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N자형 목표치가 나오려면 여기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 여기서 상한가 한 방이 나와야 되는 게 목표치잖아요. 일반적인 론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세력이나 추포의 핸들링을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 부분인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시간을 늦추면서 더 많은 매집을 하기 위해서 박스권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권을 만들고 이 안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게끔 만들다가 주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가는 척 하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매수할 수도 있겠죠.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3원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에 지지받았던 이 영역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5, 6번의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자, 이 구간에서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항상 위로만 올라가야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서 뉴스를 터뜨리고 이런 구간에서 반복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전고점을 넘어서 돌파를 할 것 같은 흐름을 만들면서 개인들을 참여를 독려를 합니다. 그럼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종목 좀 있으면 N자형으로 날아가더라도 목표치가 여기서 상한가 한 방은 나오겠다 하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빼버립니다. 세력들은 무조건 사서 이런 식으로 올려야 수익이 난다라는 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반대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고가놀이 패턴이나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던 종목이 아래로 빼버리면 주포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이렇게 넘겨놓고 밑으로 빼버리는 거죠. 밑으로 빼버리고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마 손절을 칠 겁니다. 기다려보다 반등 안 나오니까 계속 아마 손절을 칠 거예요. 그럼 다시 이 구간에서 하단 밴드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거죠. 여기에서 물량을 넘겼던 물량을 밑에서 받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량을 넘겨주고 개인들의 참여가 많았다. 근데 만약에 개인들의 참여가 많이 없었다 그러면 주가를 아마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N자형으로 위로 올려가지고 물량을 넘기고 다시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캔들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갭을 띄워놓고 흘러내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매집의 음봉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갭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죽였으니까 이게 시간외로 상승시켜놓고 갭 띄워놓고 쭉 음봉으로 긁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주가는 빼버립니다. 빼고 나면 대부분 이 구간에서 들어갔던 사람들, 이런 구간에서 2,000원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다 손절을 치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버티지를 못해요. 하락이 나오고 밑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거죠. 자,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포들의 물량을 여기서 털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거래량이 빵빵 터질 수밖에 없어요. 주포들의 물량은 이미 여기서 일정 부분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이지만 차트를 보고 결과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방식으로 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상한가 보낼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움직이던 주가가, 파동이 일정하게 그렇게 없던 주가가 여기에서 왜 파동이 커지고 캔들이 커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캔들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파동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의 참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넘기는 것이고요. 개인들의 참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물량을 매집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캔들이 커지고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캔들이 커지잖아요. 캔들이 길어지잖아요. 개인들의 참여가 많아질 것이고, 그럼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놓고 얘들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빼고 여기서 악재나 안 좋은 뉴스를 터뜨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절 매물을 다시 받아내는 겁니다. 다시 받아내고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시간 조정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타 치는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나 비중을 많이 넣었던 사람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면 버티지를 못해요. 가격이 빠질 때까지는 어떻게 버텨봅니다. 이 깡 물고 옆으로 꺼버리면 기간 조정에, 시간 조정에 들어가 버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물량을 다시 받고 한번 위로 한번 턱 쳐주잖아요. 쳐주면 이 구간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물량을 다 포화내게 돼 있습니다. 받아내고 호재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주가는 다시 올려버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주가를 급락을 시켰다가 여기서 다시 받아서 다시 원이 좋았다 그러면 세력은 어떨까요? 주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이 오는 거나 여러분들의 개념은 항상 이런 거예요. 매수, 바닥에서 매수해서 급등시키고 고점에서 물량 소화시키고 다시 내려오고, 긴 시간 동안 매집하고 급등시켜서 고점에서 물량 소화시키고 다시 내려오고, 이게 전형적인 세력의 패턴입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별주나 일정주가 아닌 후발주의 개념에서는 여기서 상승했다가 행보하고 여기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거나 이슈가 없거나 이럴 때는 주가를 위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려버리면 여기서 샀던 물량들을 고점에서 세력들이 다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위로 올려가지고는 물량을 소화를 시키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될 때는 반대로 빼버린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넘기고 개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뉴스를 터뜨린다거나 이런 파동을 일으키면서 개인들이 참여하게끔 만들고 여기서 물량을 넘기고 다시 밑으로 빼버리고, 빼고 나면 밑으로 하락시킨 이후에 여기서 손절매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손절매 물량이 나오면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파동이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봐도 이게 상한가니까 그냥 30%인 거예요. 고점 대비 한 40% 빼버린 겁니다. 35%, 4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량 받아가지고 다시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려버리고, 당연히 이날 뉴스를 터뜨리겠죠.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여기서 빠졌던 물량들 다 올리면서 소화를 시켜버린 거죠. 여기 매물대도 더, 이런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합당한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좋은 뉴스가 아마 터지고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갭상승, 거기에다가 갭상승을 또 띄워버리는 거죠. 중고점까지 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주포들은 이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넘기고 주가를 뺐다가 다시 저점에서 뭐 악재나 안 좋은 뉴스 터뜨리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발시키고 거기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버리면 얘네들은 30%의 수익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가는 항상 위로 갈 거다라고 맹신을 하지 마시고 위든 아래로든 열려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틀로 빠지면은 설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을 치고 차라리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다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물려가지고 끌려 내려와가지고 언제 올라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점 이탈하면 손절치고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 나오는 게 좋아요. 바닥권에서는 저점이 확인됐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조금 더 매수해서 시간을 가져보면 이런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많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주가는 무조건 상승시켜서 세력들은 물량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을 시켜서 다시 올려가지고 자기들 평단가까지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물량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다.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세력은 위로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가를 올리려고 매집을 했다가도 이 구간까지는 아마 주가를 N자형으로 올리려고 매집을 했다가도 시장이 안 만들어지고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테마가 안 만들어지면 주가를 올리지를 못해요. 주포들도. 자기가 올려가 자기가 물량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런 양아치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패턴들이 시가총액이 2,000억 미만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시고 이렇게 밑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뺄 수 있는 패턴들이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소화를 해낼 수도 없습니다. 자기 걸로 만들지를 못해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세력들도 고점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넘기고 하락시켰다가 다시 밑에서 받아서 위로 올려가지고 물량을 넘기는구나. 이런 패턴, 원리도 있다라는 걸 한번 공부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찍냐면 3개월 뒤에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루하루의 이슈나 당일의 이슈는 잘 언급을 안 해요. 이슈들은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어버리고 의미가 없는 이슈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당일 일어났던 큰 이슈가 아니고서는 제가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이 영상을 한 달 뒤에 볼 수도 있고 2달 뒤에 볼 수도 있고 1년 뒤에 볼 수도 있으니까 1년 뒤에 우리 구독자님 보더라도 여기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로 채우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당일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